업계에서도 그 다양한 노력들은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 관련 규정이 이렇게 좀 미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그 관리하고 계시고 또 관리할 계획이신지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의 김용재 과장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시작자 식품관리과장 김대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식품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이 대표적인 것이 가정 간편식이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정 간편식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내에 쉽고 간략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의미하는데 가정에서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의미하죠. 이 가정 간편식 같은 경우에는 1979년도에 안주를 시작을 해가지고 81년도에 3분 카레, 96년도에 햇반이 등장했었습니다. 그 등장 시기에는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그런 편리성 때문에 소비자에 관심 받았지만 인스턴트라는 그 부정적인 식으로 그리고 집밥이 최고다라는 그런 풍토 때문에 성장을 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여성의 사회주체가 확대되고 맞벌이 증가하고 1인 가구 확대되는 그 사회적 구조 변화와 더불어서 그 간편식에 대한 수요 증가가 발생함에 따라서 기업도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품질도 개선함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이 가정 간편식 같은 경우에는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 편의점, 야외 다양한 곳에서 섭취하고 있죠. 저희 시작처 같은 경우는 이런 성장하는 그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목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트렌드 변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가정 간편식의 시장도 성장하게 되고 열상도 성장하게 되고 또 의학기술 발달과 더불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케어푸드 식품에 대한 성장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0년도에 한 414만 명에서 2020년에 606만 명으로서 한 15년 대비, 10년 대비 한 1.5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가장 간편 시장 규모는 10년도에 0.9주에서 19년도에 4조로 한 4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케어푸드 시장도 마찬가지로 11년 대비 한 2020년에 4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케어푸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은 작습니다.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수조 원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환자나 영유아, 다이어트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식사 대용식품이랄지 환자식이랄지 드링크 제품 등 다양한 케어푸드 제품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한 26조 정도로 되고 있고 아마 2020년에는 30조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통 형태의 변화입니다. 마트나 백화점, 슈퍼 형태의 판매에서 지금 온라인이랄지 홈쇼핑, 무점포 형태의 유통업체와 더불어서 모바일을 통한 식품거래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가장 간편식의 성장에 힘입어가지고 편의점 매출액도 상당히 높은 추세에 있습니다. 무점포 판매 같은 경우에는 15년도에 46조에서 2000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33조를 해가지고 한 3배 정도 증가할 걸 보고 있고 온라인 몰 식품거래 같은 경우는 15년도에 6.7조에서 17년도에는 11.8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배달 음식점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13년도에 3천억에서 4년이 경과한 17년에는 3조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이용자 수 같은 경우에도 87만 명에서 2,500만 명으로 28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식품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정 간편식을 예를 들겠습니다. 바로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일정한 조리를 거치하며 먹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즉석 섭취식품과 즉석 조리식품 나눠줄 수 있습니다. 즉석 섭취식품의 대표적인 것은 김밥, 도시락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즉석 조리식품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조리 시간, 조리 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뭐 전자레인지나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단시간에 먹을 수 있는 햇반이나 카레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시간 데우거나 간단히 조리해서 섭취할 수 있는 뭐 냉동 볶음밥이랄지 냉동 만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질된 식재료, 그다음에 양념, 소스들을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밀키트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 케어푸드와 고령 친화식품입니다. 케어푸드 같은 경우는 씹기 편한 식품인 연화식, 환자 치료식, 다이어트식 등 고기능 식품이 있는데 고령층부터 그 영유아 환자까지 이용층이 다양하고 일반인도 이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확대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고령 친화식품, 나이가 먹으면 인체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치아하고 소화력입니다. 이걸 고려했을 때 고령자가 식품 섭취나 소화를 돕기 위해서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고 소화가 용이한 형태의 제품을 생산하는 제품을 고령 친화식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7년 9월 달에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14%를 초과하는 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또 2026년에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고령 친화식품에 대한 성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추진사항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017년도에 식품안전관리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도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 식품안전관리 이슈상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와 한국식품농산유통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트렌드 정보를 분석해가지고 관리 포인트를 선점해서 선제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여론 시스템, 소셜 매트릭스 등을 활용한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수거 검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SNS랄지 맘카페, 온라인 쇼핑몰에서 인기 있는 제품에 대해서 수거 검사를 강화하고 식품 유형별 영양 요소, 예를 들면 성장률이랄지 부적합률 이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집중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정 간편식이랄지 배달앱에서 인기 있는 제품에 대해서 수거 검사를 해서 안전한 식품만 유통되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판매 식품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처분 인력 등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채널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배달앱, 네이플레이스, 네이버 주문 이런 쪽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맛집 정보 사이트인 다이닝 코드랄지 망고 플레이트에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음식을 주문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그 폭을 넓히도록 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전용 슈퍼마켓, 인터넷 반찬 가게에 대해서 영역 심과되어 있는지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3월때에 점검한 바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온라인에서만 주문이 가능한 형태인데 대표적인 것이 마켓컬렛이랄지 CJ 온마트랄지 헬로네이처 등이 있습니다. 그 인터넷 반찬 같은 경우에도 더 반찬이랄지 그 푸드트리, 서민 반찬 등이 있는데 저희가 3월달에 130여 개의 업체를 점검했고요. 이 중에 11개 업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서 여기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 수거 검사했을 때 제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배달 전문 음식점에 대한 위생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국에 18개 업체의 배달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상위 5개 업체, 배달의 민족이랄지 요교회랄지 배달통이 전체 시장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등록된 업체 한 96,800여소에 대해서 7월까지 전수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배달업체가 배달앱을 통해서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서 배달받은 음식에 인물이 신고가 되면 그 신고 대행을 시약처에 통보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배달 음식에서 인물이 발견되면 원인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SNS, 맘카페, 홈쇼핑 판매 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기별 계층별로 보면 국민이 관심 있는 그 키워드가 있고 그런 키워드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키워드를 토대로 해서 광고하거나
표시한 제품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토록 할 계획입니다. 가정 간편식 등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저희 밀키트 등 가정 간편식 제조업체와 이를 판매하는 편의점 대형마트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4월달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국에 한 5천여 개의 소를 점검했고요. 이 중에 70개 여소가 문제가 있는 거로 확인되었습니다. 뭐 건강진단을 안 했다랄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했다랄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70개 업체제에서 현재 행정처분 진행 중이고 이들 업체가 관리 판매했던 883개 제품에 대해서는 현재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간편식 제조 업체 중에 한 600여 개소가 해썹을 받았습니다. 이 해썹 업체가 이제 정기 점검, 사전 예고한 후에 가니까 실적으로 제대로 안 지키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사전 예고 없이 불시 점검을 시작하고 합니다. 이 불시 점검을 통해 가지고 제조업체가 그 햇사 규제에 맞게끔 관리 생산하도록 점검을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 집서 섭취 조리식품 같은 경우에는 2020년까지 햇삽을 의무해야 됩니다. 기한 내에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노인식, 환자식 등 케어푸드와 취약시설 안정화에도 강화도 할 계획입니다. 일단 병원이나 요양원 등 기업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죽이나 파우더, 액상, 캔커피에 대해서 검사를 강화하고 전국에 그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한 5천여 개 있습니다. 그 5천여 개 시설하고 그다음에 식품 취급소를 갖고 있는 산후조리원이 전국에 한 451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에서 10월 중에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령 친환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과 경도가 올 1월 달에 설정됐어요. 해당 제품이 안전하게 생산된 여부를 수거 검사를 통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빨리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새로운 형태의 식품이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왔고 앞으로 계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